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수고스럽고 가장 존경스러운 일은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것도 훌륭하게 양육한다면 존경과 보람을 갖게 되겠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17강입니다. 오늘은 기를 육자와 관련된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기를 육자입니다. 기를 육자는 기르다는 뜻이 있죠. 기르다는 것은 아이를 보살펴 키우는 것이죠. 이 기를 육자는 머리두자와 보를 사자와 달 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머리두자는 머리를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는 하늘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를 사자는 모르다는 뜻이 있고 달 월자는 몸육자의 대용어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육자는 하늘에서 준 모르는 몸을 기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는 하늘의 선물이면서 전혀 모르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 존재를 키우는 게 양육입니다. 기르는 것이죠. 기를 육자는 그런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세계, 즉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혀 모르는 존재를 내 수고를 통해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어떤 인재로 자랄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또 이 아이의 능력치가 얼마만큼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존재를 키우는 그 수고가 기를 육자입니다. 기를 육자는 하늘에서 준 모르는 몸을 기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는 하늘에서 준 선물인 것인데 전혀 모르는 존재죠. 부모가 이 아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육하는 것이죠. 그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기를 육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난육지은이란 말이 있습니다. 난육지은은 닭이 알을 품듯이 길러준 은혜란 뜻이죠. 자기를 낳아 길러준 어버이의 은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성이나 발육이란 말에서도 기를 육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기를 육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기를 육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통할철자입니다. 통할철자는 통하다는 뜻이 있죠. 통하다는 것은 막힘없이 들고 다는 것입니다. 이 통할철자는 천천히 걸을 척자와 기를 육자와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천천히 걸을 척자는 붓으로만 사용되는 글자인데 천천히 걸어가는 것,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를 육자는 기르다는 뜻이 있고 따라갈 치자는 따라가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통할 철자는 천천히 걸으며 기르기를 따라가면 통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자가 아이의 성장에 맞춰 천천히 따라가면 결국 통한다는 그런 뜻이죠. 성공적인 양육으로 인재가 양성되면 하늘과 뜻이 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작은 아이가 언제 자라서 성인이 되고 이 사회의 인재가 되겠는가 하겠지만 천천히 세월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다 커서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어느덧 이 사회에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이죠. 양육은 서둘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천천히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의 뜻과 내 정성이 통하는 그런 순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할 철자는 천천히 걸으며 기르기를 따라가면 통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양육으로 인재가 양성되면 하늘과 뜻이 통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철두철미가 있습니다. 철두철미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한다는 뜻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진행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철자나 관철이라 할 때도 통할 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거둘철자입니다. 거둘철자는 거두다는 뜻이 있죠. 거두다는 것은 벌려놓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거둘철자는 손수변의 기를 육자와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손의 행동인 것인데 적극적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를 육자는 기르다는 뜻이 있고 따라갈 치자는 따라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둘 철자는 적극적으로 기르기를 따라하는 일이 거두는 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양육할 때 벌려놓은 일을 정리하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벌려놓는 것만큼 정리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아이를 위해 음식을 차려주고 또 씻겨주고 놀아주고 재워주고 하는 일들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필요하는 일이 거두는 일이죠. 정리하는 일입니다. 먹고 나면 그릇도 씻어야 되고 음식도 처리해야 되죠. 놀고 나면 장난감도 정리하고 씻고 나면 그 뒤처리도 해야 되고 거두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양육하며 거두는 일, 정리하는 일을 거둘 철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둘 철자는 적극적으로 기르기를 따라하는 일이 거두는 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육할 때 벌려놓은 만큼 정리하는 일도 많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불철주야가 있습니다. 불철주야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쉴 사이가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철회나 철거할 때도 거둘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를 육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 자는 바퀴자국 철자입니다. 바퀴자국 철자는 바퀴자국을 말하는 것이죠. 바퀴자국은 수레의 바퀴가 지나가서 생긴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퀴자국 철자는 수레차자와 기를 육자와 따라갈 시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합니다. 기를 육자는 기르다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계속적으로 진행됨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치자는 따라간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바퀴자국 철자는 수레를 기르며 따라가는 자리가 바퀴자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바퀴자국은 수레가 계속 진행하면서 따라서 생기는 자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아이를 키우는 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퀴자국은 수레를 기르며 따라가는 자리라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퀴자국은 수레가 계속 진행하면 따라서 생기는 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레가 지나가게 되면 그 땅이 패이면서 자국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퀴자국입니다. 바퀴자국이 제법 많이 나 있습니다. 수레가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바퀴자국이 생기는 것이죠. 바퀴자국 철자는 수레를 기르며 따라가는 자리가 바퀴자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퀴자국은 수레가 계속 진행하면 따라서 생기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복철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철지계는 먼저 간 수레가 엎어진 것을 보면서 경계를 한다는 뜻이죠. 남의 실패에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간 사람의 실패에 대한 교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철이나 거철을 할 때도 바퀴자국 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를 육자가 사용된 네 번째 관련자는 맑을 철자입니다. 맑을 철자는 맑다는 뜻이 있죠. 맑다라는 것은 물이 맑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맑을 철자는 물수변에 기를 육자와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데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를 육자는 기르다는 것인데 계속되는 진행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치자는 따라가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맑을 철자는 물을 기르며 따라가면 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자라듯이 계속해서 물이 진행되면 계속해서 물이 흐르면 그 물은 맑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글자 역시 물이 계속 흐르는 그 흐르는 물을 아이가 기르는 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물이 흐르게 되면 그 물이 맑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흐르는 물이 맑은 것이죠.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맑을 철자는 물이 기르며 따라가면 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자라듯이 계속해서 진행하며 흐르는 물은 맑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청철장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철장려는 높고 장하고 씩씩하다는 뜻이죠. 높은 쪽의 음악의 느낌을 이루는 말입니다. 음악적인 용어인 것이죠. 그리고 형철이나 징철이라는 말에서도 맑을 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17강으로서 기를 육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